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호주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저도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투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당연히 이번 선거에도 투표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거든요. 호주는 전 세계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투표율이 2019년 연방선거에서 92%의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이 기록은 1924년 이후로 만 18세가 넘은 호주 시민권자들은 투표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항상 90% 이상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어 보이길래 이번 영상에서는 얕지만 호주 선거와 정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주는 투표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나라입니다. 초범은 20불, 계속 안 하거나 투표를 안 한 전과가 있다. 그러면 50불이고 주에 따라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200불 그 이상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라. 이런 거죠. 오히려 좀 멋있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는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투표 의무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스위스, 터키, 벨기에 등이 있죠. 반면에 투표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나라도 있어요. 일명 투표 인센티브제. 투표를 하면 상품권이나 할인권 같은 걸 주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는 노르웨이, 일본, 콜롬비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유투표제죠. 우리나라가 이번 대선에서 77%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자유투표제이기도 하고 또 세계 투표율을 보면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2020년 미국 대선을 보면 66.8%의 투표율을 보였고요. 2019년 영국 선거에서는 67.3%.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가까운 일본만 봐도 2021년 도의회 선거 투표율이 42.39%였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호주 선거로 돌아와서 사실 벌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비싼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불, 50불 정도가 20불, 50불 정도 내고 귀찮아서 투표를 안 하겠다거나 정말 바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벌금 때문에 투표를 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건 정말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만큼 나라에 관심이 많고 투표를 해야 자신이 원하는 당의 정책에 나라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야지만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는 어릴 때부터 학교나 가정에서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민자가 시민권을 딸 때에도 투표를 꼭 할 거라는 답을 해야 시민권이 나온다기도 하고요. 정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22년 호주 연방선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주의 정치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는 입헌 군주제인 영국의 연방국이죠. 해서 군주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의 연방국에선 여왕님을 대리하는 연방 총독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호주 국가의 수장이기도 하고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이 호주에도 있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하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인 호주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선출된 정부를 구성한 정당의 대표인 연방 총리입니다. 지금은 스콧 모리슨이 하고 있죠. 이게 다음 달엔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연임을 할지 아니면 노동당에서 또 새로운 총리가 나올지. 그리고 연방 총리가 정부의 각 분야별로 책임을 맡게 될 장관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영연방인 호주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 중심의 의원 내각제죠. 호주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양원제를 채택 중인 나라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세계 192개국 중에 무려 절반이나 되는 81개국에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등 상당히 많은 나라가 있죠.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건 미드나 웹툰에서 많이 보던 건데 사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구성인지도 몰랐어요.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이해를 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함께 보시죠. 우선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테리토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호주 정치 시스템은 3중으로 구분됩니다. 호주 연방정부, 호주 주정부, 호주 지방정부. 이번 선거는 호주 총리를 선출하는 연방정부의 선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호주 연방정부 선거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선 상원의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각 주와 테리토리에서 동등한 숫자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6개 주에서 12명씩 72명, 2개의 테리토리에서 2명씩 4명, 총 76명의 상원 의원이 선출되는 거죠. 의원이라는 말은 조금 빼겠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원은 자신의 선거구를 대표합니다. 하원의 수는 각 주와 테리토리의 인구와 비례해서 하원 의원이 선출됩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151명의 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주 선거와 지방 선거도 보자면 각 주와 테리토리 역시 선거를 통해서 6개의 주 총리, 2개의 테리토리 수석 장관을 선출하고 주와 테리토리 정부는 다시 지방 정부로 나뉩니다. 각 지역마다 시의회가 있고 주민들은 시의원을 선거로 선출합니다. 좀 복잡하죠? 정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주 정치 시스템은 3중으로 구분됩니다. 호주 연방정부, 호주 주정부, 호주 지방정부. 당연히 지방, 주, 연방 순으로 파워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얼마 전 호주 오픈 테니스 멜번컵이 있었잖아요. 남자 테니스 넘버원 선수죠. 조코비치 선수가 백신을 안 맞고 호주로 입국을 한 거예요. 근데 조코비치 선수가 전에 코로나가 걸린 적이 있어서 멜번이 속한 빅토리아주에선 백신 면제 증명을 허가해 줬어요. 그래서 입국이 가능한 줄 알고 들어왔는데 주 정부보다 격이 높은 연방 정부에서 입국을 막은 거예요. 무슨 경우든 백신은 맞아야 호주에 입국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입국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빅토리아주에선 바로 우리는 연방정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면서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어요. 해서 결국 조코비치는 입국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죠. 다시 돌아와서 연방선거는 선거 주기가 3년이에요. 2019년에 연방선거를 치렀으니 2022년인 올해 다시 한번 투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가 5년인 거에 비하면 조금 짧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지 않나요? 투표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만 하는데 그럼 총리는 어떻게 선출이 되냐?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양원제의 재미난 점은 각 주와 테리토리의 인구에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151명이 선출되는 하원의원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51명의 과반수가 되려면 한 당에서 하원의원이 76명 이상이 나오면 그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151명 모두의 당에 대한 결과가 총리를 뽑는 거라 총리 한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당 전체의 됨됨이가 정부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참 재밌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주정부 역시 이런 방식으로 주총리가 선출됩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상원 76명 그리고 하원 151명을 모두 합치면 국회 의석수는 총 227석이 되네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대표까지 모두 포함해서 총 292석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의석수가 더 많은 이유는 두 나라의 면적 크기는 77배의 차이가 나지만 한국의 인구수는 약 5,200만 명, 호주의 인구수는 약 2,600만 명으로 딱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의석수도 한국이 조금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에도 한국과 비슷하게 2개의 거대 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듯이 호주에도 자유당과 노동당이 있습니다. 그 외에 소수정당도 똑같이 존재하고요. 자유당의 대표는 스콧 모리슨이고요. 노동당의 대표는 앤서니 알바니즈입니다. 지난 2019년 연방선거에선 자유당이 77석, 노동당이 68석, 그 외 소수 정당이 6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겨 승리한 자유당의 대표인 스콧 모리슨이 호주의 총리를 맡고 있죠. 그래서인지 제 생각에는 상원의원 투표보다 중요한 게 총리를 선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하원의원 투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처럼 호주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상권분립은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서로 견제를 하는 기능도 있죠. 입법부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하원은 나라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고 발의를 합니다. 상원은 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지만 하원에서 만든 법안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죠. 사법부는 이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토대로 법을 집행합니다. 총리와 장관은 행정부고요. 행정부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 법을 토대로 집행하는 사법부에서 하는 일을 제외한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교육부, 경제부, 외교부 같은 경우에 장관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육부 장관, 경제부 장관, 외교부 장관처럼 그런 분들이 다 행정부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총리가 선출되는 하원 의원이 더 중요하고 또 힘도 세 보이지만 하원이 만든 법을 상원이 승인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상원의 힘도 약하다고 볼 수 없죠. 우리나라의 정치처럼 모두가 협력하기도 하고 또 서로 견제하기도 하는 그런 정치 이념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새삼 참 위대하게 느껴지네요. 자, 다시 연방투표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전투표도 있고요. 신기하게도 우편투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면 사전투표는 5월 9일부터 시작됐고요. 5월 18일까지 호주 외부나 내부에서 우편투표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5월 21일 오늘이 선거를 시작해서 6월 3일날 모든 선거 일정이 마감됩니다. 선거가 무조건 토요일에 치러진다는 점도 신기한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호주 연방선거는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죠. 이번에 미국, 영국, 호주, 인도 태평양 3자 안보동맹 오커스도 있고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동맹도 있고요. 원자재와 농업의 나라인 호주가 현재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친미가 유지될지 반중 성향은 또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권자가 아니라 투표권은 없지만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정치와 선거 방식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5월 21일 선거날인데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이 연임을 이어갈지 아니면 노동당으로 바뀌어서 부동산, 이민, 경제 등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지 한번 함께 지켜보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